예, 안녕하세요.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상철입니다. 10월 7일, 지난 10월 7일에 국회 도서관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연대단체가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이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좀 낯선가요? 우리가 이제 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 맘상모를 중심으로 하는 임차 상인들이 그 계약갱신 청구권, 그 다음에 그 권리금 보장, 뭐 이런 것들의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상가 임차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절반 정도가 전월세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바로 대한민국 절반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 법률은요, 1981년, 그러니까 전두환이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그 해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리고 첫 민주화가 이루어진 1989년도에 1차 개정이 있고, 지금까지 전면 개정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굉장히 구닥다리 법률입니다. 실제 1989년도에야 이르러서야 그때까지 1년 정도 보장이 됐던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로부터 지금이 얼마가 지났죠? 거의 3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사실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실제로 거의 투기화된 한국의 주택가를 고려했을 때 임대차 보호와 관련된 영역을 기존의 주택시장에서 분리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거의 문제야말로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실제 소득이 아무리 많이 높아져도 이 주택가가, 특히 전월세가 상승해버리면 소득의 인상분을 잠식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뭐 집주인 마음대로 이건 뭐 시장 경제 아니야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노동자 계급의 소득을 보존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선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10월 7일에 출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의 주요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안하고 있는 것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하자는 겁니다. 현재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작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10년 정도로 보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10년 정도는 그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큰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거주권을 좀 인정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2%가 전월세의 임차 가구입니다. 그런데 이 전월세의 가격이요, 그 주택가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계속 상승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주택가가 막 거품처럼 일어나는 상황에서 전월세가 그 주택가에 상응해서 막 뛰게 되면 실제 거기에 쫓아가지 못하는 임금 수준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의 전월세의 상한가를 정하자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소위 기준 전세가 혹은 기준 월세가 같은 표준지 개념을 좀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제 집주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옆집에 얼마큼 올랐으니 너도 이번 달부터는 10만 원, 20만 원 올려줘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그 구청이나 시에서 공식적으로 해당 지역의 소위 표준 월세가, 표준 전세가를 아예 지정해서 공시를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집주인도 세입자들을 속일 수 없고, 세입자들도 공시되어 있는 기준가를 중심으로 해서 집을 알아보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듣기만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뭐가 어렵겠나 싶지만은요, 사실은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만큼 극히 계급적인 사안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두 가지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 이익을 보는 계층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부동산이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위 민간 사업자화된 임대사업자들이 그렇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물량을 빨리 순환을 해야 거기에 있는 차익을 그때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거의
그 전월세 임차료는 2년마다 상승하는 게 거의 기본 상식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10년 동안 묶어놓는다라고 하면 임대사업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민간 임대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더 이상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들은 극렬하게 반대를 하죠. 그리고 부동산 업자들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들의 생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너무 긴 계약갱신 청구권은 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그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죠. 사실 이제 두 번째 요인은 좀 더 구조적인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지방세라고 하게 되면 되게 낯선데, 현재 이제 일선 자치구의 지방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취득세와 재산세가 거의 지방세 수의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보통 이제 취득세가 한 4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취득세라는 게 뭐냐면 전월세를 사고 그 다음에 내놓고 다시 또 입주민이 생기고 이럴 때마다 발생되는 것이 바로 취득세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득세의 많은 경우는 매매를 통해서 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실제 이제 매매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려면 전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주택을 구매하거나, 혹은 한 가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두세 가구를 계속 가지면서 이렇게 갭 투자를 해서 좀 더 부동산 거래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되어 버리면 실제로 이런 갭 투자나 내지 이런 것들의 매력이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 임대소득을 통해서, 원래 이제 전세 보증금 이런 걸 통해서 자산화 해갖고 그걸 바탕으로 갭 투자를 해서 또 집을 사고 하는 것이 전형적인 투기꾼의 이제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취득세 수입이 줄어들게 되겠죠. 결국 그래서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훨씬 힘들 거다라고 하는 진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은 거래되는 상품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으로부터 빼내와야 할 사회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 영상의 아랫부분에 링크 하나를 남겨놓을 건데요. 현재 이제 그 서명을 통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동의하는 일종의 서명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이 개정연대는 올 이제 20대 국회 내에 이 보호법을 좀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압축적으로 힘을 모아서 이번 회기 동안 어떻게든 좀 이 법안을 개정을 시켜서 통과를 시켜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는 공동역에 위치한 경의선 공유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